어제 뭐 했었냐면 일반각과 호도법에서 복습을 했고, 그러면 그 일반각과 호도법은 뭐였었어요? 각을 나타내는 다른 방법이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이용해서 뭘 계산을 했었냐면 뭐 부채꼴의 넓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롭게 계산을 하는 공식을 배웠었고, 이 공식에서 뭐 부채꼴의 최대 넓이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둘레가 딱 정해져 있을 때 뭐 호의 길이를 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 각을 새롭게 배웠으니까 이 각을 이용한 삼각함수를 배웠었는데, 이 삼각함수라는 게 뭐였습니까? 삼각 B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각이 변화하면 전체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대강 어떻게 변하는지는 알았었어요. 자, 사인 세타 같은 경우는 얘가 0도부터 90도까지는 슬슬 늘어나는 거, 그 다음에 코사인은 뭐 0도부터 90도까지는 슬슬 줄어드는 거, 탄젠트는 점점 늘어나는 거, 요 정도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얘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서 변화하는지는 좀 몰랐었다. 거기다가 우리 앞에서 배웠었던 그 일반각 있잖아. 일반각에서는 뭘 얘기했었냐면, 우리 계속 중학교 3학년 때는 1사분면에서만, 그 다음에 기껏 해야지 145도, 뭐 180도 여기 있는 2사분면까지만 얘기했었는데, 지금 360도를 더 넘어서 뭐 2바퀴를 돌았니, 3바퀴를 돌았니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어떤 값을 가지게 됐는지, 1, 2, 3, 4분면에 대해서 어떤 값을 가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새롭게 정의를 했었죠. 새롭게 어디를 조금 생각하면 훨씬 더 쉬웠었냐면, 이런 단위원을 생각하면 훨씬 더 쉬웠었다. 그래서 이렇게 동경이 있었을 때 이 동경하고 이 단위원하고 만나는 점 P를 몇 컴마 몇이라고 하면 참 좋을 거냐면, 방금 단위원이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이 1인 거였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걸 세타라고 했을 때 이 P점의 좌표를 뭐라고 하면 제일 편했었다? 얘가 X좌표가 코사인이었었고, 이거는 외우세요. X가 코사인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야. 무조건 나중에도. Y가 사인이랑 관련이 돼 있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얘 P는 코사인, 사인이라고 하시면 됐었죠. 됐죠? 그래서 지금 뭘 어제 마지막으로 했었냐면, 요 P점이 세타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렇게 원에 따라 막 움직일 거예요. 됐죠? 원에 따라 막 움직일 건데, 사인은 어떻게 움직이느냐라고 했었냐면, 사인은 이 P의 Y좌표일 거니까 어떻게 움직여요?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 뭐 이렇게 되는다라고 했었고, 코사인도 마찬가지. 여기에 X좌표였으니까 얘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 뭐 이렇게 되는 그래프 개형을 가지게 될 거라고 해서, 저희는 어제 뭘 그렸었냐면 사인 그래프를 위로 갔다가 아래로 내려온다 이렇게 되는, 자, 요 한번 출렁거리는 주기함수를 배웠어요. 사인 같은 경우는 한번 위로 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주기함수. 근데 한 바퀴가 바로 한번 출렁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이 파이를 넘어서는 거는 한 번 더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출렁 될 거니까 얘는 반복된다. 이 모양이 반복된다를 저희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주기함수다라고 했었죠. 주기함수. 그 다음에 여기는 되게 웃긴 게 원에서 만들어진 아니잖아. 원에서 만들어진 이런 파동함수일 거니까 요 모양 자체가 다 대칭이에요. 그래서 요게 한 모양이야. 요렇게 한 모양이고, 모양이 총 4파트가 다 모양이 똑같았었다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이렇게 출렁하는 그런 모양이잖아. 이 그래프는 전체적으로 무슨 대칭이다? 원점 대칭이라 했었죠. 그래서 대칭성에 대해서 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요 삼각함수는 주기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대칭성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어제 사인과 코사인에 대해서 했는데, 사인은 대강 방금 말씀드렸죠. 자, 코사인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코사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얘가 처음 시작해가지고 한번 밑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이런 그래프 개형을 가졌었죠. 그래서 얘가 0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았어. 여기 2파이까지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얘 한 조각이 이렇게 되는 조각이잖아. 이것도 마찬가지. 총 4조각이 있어요. 1선면, 2선면, 3선면, 4선면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가 파이였었죠.
됐죠? 자, 그러면 얘 사인하고 코사인은 되게 웃긴 성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사인과 코사인이라고 했으니까 코 같이 가는 둘이 짝꿍을 이루면서 같이 가요. 그래서 자, 이 사인과 코사인은 무엇을 이뤄요? 평행이동한 관계죠. 그래프 개형이 완전하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이 지금 사인 함수고 그 다음에 하얀색이 지금 코사인 함수일 건데 자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옆으로 요만큼 한마디만큼 즉 한마디가 2분의 파이거든요. 90도만큼 이렇게 밀었을 때 모양이 완전하게 똑같아진다 라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까지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나중에 좀 변형해서 문제를 또 풀어볼 거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사인과 코사인의 특징이 뭐였었냐면 여기 정의역은 전체야. 정의역은 전체인데 치역이 뭡니까? 커봤자 1이고 작아봤자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사실 됐나요? 이런 성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사인은 원점 대칭이라 했는데 코사인은 y축 대칭 그 다음에 어떤 주기를 가지고 있죠? 한 바퀴가 2파이잖아. 그래서 주기성 2파이를 가지게 될 거야 를 얘기했었죠. 됐죠? 사인과 코사인은 한꺼번에 이렇게 제가 외워달라고 말씀드렸고 어떤 주기성과 어떤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요 주기성 대칭성, 요게 그 모의고사로 따로 나온다고 말씀드려서 제가 따로 말씀드렸었죠. 자, 요 대칭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어떤 대칭? 원점 대칭도 있었고, 그 다음에 Y축 대칭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 원점 대칭은 저희는 기함수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 y축 대칭은 우함수라는 용어를 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름도 중요하긴 한데 뭐도 중요했었냐면 이거를 나타내는 그런 수학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래서 원점 대칭은 뭐가 바뀐다고요? 이 점이 있잖아. 어떤 점을 원점 대칭시키면 x가 바뀌어요? y가 바뀌어요? 둘 다 바뀌죠. 둘 다 바뀌어요. 그래서 자, 요 fx랑 똑같은 거는 둘 다 바뀐 거 y가 바뀌고 그 다음에 x가 바뀌고 이거라고 했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잘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마이너스 하나를 이쪽으로 넘긴 요게 원점 대칭이다 라고 얘기하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y축 대칭은 우함수. 그래서 요거는 x가 1 들어가든 마이너스 1 들어가든 똑같고 2 들어가든 마이너스 2 들어가든 똑같을 거니까 fx랑 똑같은 거는 누구였어? f 마이너스 x랑 똑같았었다. 그래서 요런 조건을 만족해 라고 하시면 얘가 기함수고 얘가 우함수구나. 원점 대칭이고 얘가 y축 대칭이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 그 함수 수학하에서 함수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것도 예전에 봤었죠. 우리 테스트에서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저한테. 아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려드렸냐면 이렇게 넘어가면 fx 플러스 f 마이너스 x는 0이다 라고 했었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뭐도 말씀드리면 여기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보겠니? 그러면 이 f0은 0일 거니까 f0은 무조건 0이야 라고 했었어요. 자, 왜 얘가 0,0을 항상 지나게 된다? 원점 대칭이니까요. 원점을 당연히 지날 수밖에 없겠지. 연속함수라면 이렇게 이어져 있는 함수라면 0,0을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해서 자, 이게 생소하신가요? 왜 이거 있었잖아. 여기서 함수의 개수, 이걸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가 몇 개니? 하고 물어봤는데 0이 뭐 다 될 수 있지 않아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아니야. 0은 0으로밖에 안 가지. 이거는 고정이고 얘가 어디로 가는지가 이제 문제였었죠. 기억이 나시면 참 좋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 척 하지 마시고 저한테 한 5번 물어보셨어. 5번 정도. 자, 오늘 탄젠트 함수 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요거는 복습을 한번 해보시고 탄젠트 함수 뭐 중간부터인 것 같은데 네, 자 탄젠트 함수요. 우리 이 사인하고 코사인은 어디서 배웠었죠? 어디서 시작을 했었지? 그 단위원에서 시작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단위원에서 만나는 점 P의 X좌표가 뭐라고? 코사인, Y좌표가 사인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옮겨지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탄젠트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희가 그린 것 중에서
없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 탄젠트를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가 궁금한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동경을 그렸잖아? 이렇게 동경 그려서 여기가 x라고 해봐요. 그러면 어디가 탄젠트일까요? 응? 밑변분의 높이요? 밑변분의 높이요? 이렇게? 그래서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여기 P점이 있으면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하고 완전하게 똑같은 거를 새롭게 지정을 합시다. 새롭게. 자, 여기 말고 여기로 갑시다. 조금 더 큰 삼각형. 이렇게로 갑시다.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탄젠트 X입니다. 왜요? 그치? 분모가 1이 됐잖아. 그래서 우리 사인하고 코사인이 전부 다 분모가 1로 만들어졌었으니까 얘가 요 높이가 탄젠트 x인 거지. 그러면 여기 x라는 각도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여기 이 막대기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지. 세워지면은 여기 있는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자, 그러면 좀 그려봅시다. 0도에서 출발해요. x가 0도에서 출발하면 이 높이는 당연히 0이겠죠. 0에서 출발합니다. 자, 0에서 출발했는데 점점 올라가. 이렇게 점점 올라가. 요만큼이잖아.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요만큼이 탄젠트 x야. 점점 올라가면 요만큼이 탄젠트 x인데, 자, 이게 되게 웃겨. 쭉 더 올라가잖아. 쭉 더 올라가면 탄젠트 x가 어마무시하게 쭉 늘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얘 90도까지 가면 저기 하늘나라로 가가지고 이렇게 탄젠트 x가 어마무시하게 커진단 말이죠. 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여기 2분의 파이는 값을 나타낼 수 없어요. 어마무시하게 커진다라고 해서 위로 쭉 올라가는 여기 x는 2분의 파이가 점근선이 돼버려요. 점근선. 되셨나요? 네, 쭉 올라가 버리니까. 네, 90도까지 값을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어떤 얘기를 했었어? 얘가 탄젠트 x의 값을 구할 때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이렇게 할 때 얘는 0에서 출발하고 점점 커지는데 이건 나타낼 수 없을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커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이 나시면 참 좋겠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 90도를 넘어갔어. 자, 넘어갔더니 여기 이렇게 쏙 넘어갔어. 이렇게 오는 거지. 그럼 탄젠트 x는 또 어디냐면 똑같아. 이렇게 여기가 탄젠트 x예요. 여기 탄젠트 x. 자, 그러면 제가 어마무시하게 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자, 문제가 생겼어. 이 x분의 y였는데 여기가 몇이야?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야. 그쵸?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 좌표분의 좌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거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얘는 어마무시하게 커서 어마무시하게 커 이게 아니라 어마무시하게 작은 걸로 바뀌는 거지. 어마무시하게 작아요. 라고 해서 얘 각도가 점점 늘어날수록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어디에 가까워져요? 네, 0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늘어나면은 얘가 0에 가까워질 거야. 어디에서? 어마무시하게 작은 거에서 180도로 0으로 이렇게 가까워질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됐죠? 이렇게. 자, 한 번 더 갑시다. 한 번 더. 자, 이쪽을 갈 건데요. 자, 이쪽도 똑같아. 이렇게 갔더니 얘가 또 여기가 탄젠트 값이야. 여기 높이가 탄젠트 값이야. 자,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얘가 음수잖아. 밑변이 음수야. 근데 여기 있는 하필이면 높이도 음수예요. 그죠? 음수니까 여기 단순한 길이가 탄젠트 값이라는 거지. 그러면 얘가 각도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 길이가 길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커질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270도로 점점 가까워지면 저기 끝으로 가버릴 거니까 어마무시하게 커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2분의 3파이 이렇게 가시면 얘가 값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커져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뭐가 생겼어? 점근선이라는 놈이 생겼잖아. 점근선. 됐죠? 이런 것들 좀 보시고. 자, 마지막 4선면 갑니다. 4선면.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밑변의 값은 양수야. 그지? 그다음에 근데 높이는 음수야. 그래서 여기 있는 탄젠트 값은 음수가 되는 거지.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은데 슬슬 오면서 뭐가 됩니까? 0으로 가까워지겠죠. 굉장히 작은 값에서 0으로 가까워지는 거니까 점점 증가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얘가 2파이까지 가면은 결국에 0이 될 건데 저기 끝에서부터 이렇게 0으로 이렇게 올라와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다 까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꼬라지를 보니까 얘는 뭔 모양이야? 아, 지금 이거 다 모양이 똑같다는 것까지 인정. 그 다음에 한 마디가 다 똑같다는 것도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얘를 굳이 주기를 한 바퀴 2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아까 그랬잖아. 모양이 똑같아. 모양이 이렇게랑 이렇게랑 똑같아. 그러니까 얘 주기를 굳이 2파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뭐라고 하실 수 있어요? 파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아, 얘가 계속 반복이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얘가 반복이 돼. 그래서 얘는 사인과 코사인이랑 좀 다르게 주기가 다르죠? 자, 여기 탄젠트에서는 주기는 몇이다? 파이예요. 근데 또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좀 다르게 뭐가 또 있습니까? 이렇게 절대 닿지 않는 점근선이 있죠. 자, 점근선은 누구냐면 봐봐. 얘가 이렇게 간 주기잖아. 이렇게 간 주기. 근데 주기의 절반이 바로 점근선입니다. 주기의 절반. 점근선이에요. 파이의 정 가운데를 지나고 있잖아. 0과 파이의 정 가운데를 지나고 있으니까 얘는 점근선이 2분의 파이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2분의 파이가 얼마만큼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주기만큼 반복되고 있잖아요. 자, 점근선도 주기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주기성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이 점근선도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자, 몇마다 반복돼요? 파이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다가 뭘 붙여줄 거냐면 n파이라고 붙여줄 거야. 얘가 0일 때는 2분의 파이 1. 한 바퀴 돌았더니 2분의 파이 더하기 파이. 한 바퀴 더 돌았더니 2분의 파이 더하기 2파이. 한 바퀴 더 돌았더니 2분의 파이 더하기 3파이 이만큼씩 이렇게 점근선이 존재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떤 대칭성을 가집니까? Y축 대칭입니까? 원점 대칭입니까? 원점 대칭이요. 원점 대칭이요. 이 모양을 옆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그릴 거니까 얘가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원점 대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원점 대칭, 원점 대칭성을 가진다. 그래서 우리 원점 대칭은 뭐라고 했었냐면 x, y에다 둘 다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였으니까 탄젠트 x는 이렇게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이렇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책으로 조금 더 보고 가시지요. 잠시만 치우고 책을 좀 보시죠. 에휴. 자, 보시면 맨 밑에 있는 중심 개념으로 갈게요. 중심 개념. 자, 여기 정의역이 어떻게 됐냐면 여기는 당연히 점근선이 있으니까 실수 전체는 아닐 거잖아. 그래서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점근선이 이렇게 된다 했었지. 그래서 얘 처음에는 주기가 파이라고 했었는데 주기가 파이였는데 이 가운데에 점근선을 지나요. 이게 중요해. 주기의 정 가운데에 점근선이 존재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분의 파이 플러스 n파이 이게 바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렇게 돌면 n만큼 바뀐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바로 뭐라고? 주기성을 얘기하는 거라고. 주기성. 그래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 얘를 보면 이게 되게 n이 들어가 있으니까 되게 어렵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됐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주기가 파이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다 했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 잘 보세요. x하고 y에다가 둘 다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점근선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청역은 이 점근선에 있는 x 빼고 전부 다. 치역은 특이하게 실수 전체예요. 위로 쭉 아래로 쭉 이렇게 내려가는 거니까 얘는 치역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사인 코사인하고 조금 다릅니다.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이런 주기성을 가진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왜 그 소리라든지 아니면 빛이라든지 이런 파장을 가진 것들 그러면 파동함수로 그래프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모양 자체가 그냥 이렇게 방금처럼 사인 코사인처럼 이렇게 평탄하지는 않았었어. 그림이 뭐 위로 솟았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이게 난리 쳤었잖아. 그러면 이거를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변형을 하시면 그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요걸 어떻게 변형하느냐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개념 4번이야.
이거를 배우시고 저기 물리에 있는 파동을 배우잖아? 그럼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요. 아, 얘가 이 뜻이구나. 뭐 이런 게 나와. 이게 나와. 나중에 이런 파동도 계산하긴 할 거예요. 자, 이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사인을 일단 변형을 할 거야. 자, 앞에다가 a를 곱했대. 그냥 y는 sin x가 아니라 y는 2sin x. y는 2sin x. 그냥 2배를 했다는 거야. 2배.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러면 앞에다가 그냥 2배 했으니까 뭐가 바뀌는 거냐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데 높낮이가 바뀌어. 높낮이가 바뀌어. 자, 사인이 이렇게 출렁했었던 게 사인 그래프거든요. 근데 여기는 최대값이 뭐라고?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었어요.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었어. 근데 2배를 하잖아? 그러면 얘 최대값이 2배로 증가해. 이만큼 증가해. 2로. 최대값이 2로 증가하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로 감소해요. 이렇게. 2배 됐으니까. 네,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냥 그게 끝이야. 그게 끝이야. 됐죠? 네, 여기 A sin x는 A가 양수든 음수든 간에 상관이 없는데요. 자, A가 만약에 음수라면 뒤집혀지는 거야. Y 값이 바뀔 거니까 X축 대칭을 할 거니까 얘가 뒤집혀지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양수인 경우만 나와요. 자, 양수인 경우 2나 3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얘가 그냥 2배, 3배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2면은 최대값이 2, 최소값이 마이너스 2로 변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서 치역은 뭐예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까지. 그러면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어. 주기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요것만 최대값, 최소값만 바뀐다라는 것만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거 은근히 물어봐. 은근히 물어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y는 sin bx 같은 경우를 조금 생각해 봅시다. 여기 y는 sin ex를 볼까요? y는 sin ex. 자, 이런 거 보시면 x가 변하는데 얼마나 변해? 몇 배 빨리 변해? 2배가 빨리 변해. 그래서 요 sin 함수를 그냥 이렇게 한번 출렁 이렇게 그렸다? 이렇게 그렸다? 파이고 2파이고 이렇게 했다? 근데 x가 똑같이 속도로 갈 수는 없어요. 어떻게 갑니까? 2배 빨리 간다 했잖아. 그래서 출렁이 아니라 출렁 이렇게 갑니다. 네, 2배 빨리 가는 거니까 이게 출렁 이렇게 가요. 됐나요? 그러면 뭐가 줄어든 거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은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는데 얘가 가는 속도 자체가 변한 거잖아. 그러면 얘는 뭐가 바뀐다? 주기성이 바뀌어요. 주기성이 바뀌어요. 주기가 얼마로 변했어? 원래 2파이였는데 파이로 변했잖아. 예, 반으로 줄어든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 2파이 나누기 x 앞에 있는 개수 2라고 하셔서 주기가 파이로 변해서 2배만큼 빨리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주기성이 짧았잖아. 짧은 만큼 같은 시간에 많이 반복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약간 좀 복잡해요. 이거는 좀 복잡해. 이 주기도 당연히 b도 음수가 될 수 있어. 얘 음수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x축에 있는 x에 있는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y축 대칭 이렇게 되긴 한데 어쨌든 요건 또 일반적으로 양수가 나와요. 정말 일반적으로 양수가 나오니까 이것도 걱정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음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절대값을 계속 붙여준 거야. 여기서는 절대값을 계속 붙여준 거야. 자, 그러면 같이 갑시다. 같이 y는 a sin bx 이렇게 있으면은 뭐가 바뀐다? 최대값 최소값이 바뀌어요. a에 의해서. 그 다음에 주기성이 바뀌어요. b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나오시면 얘가 최대값이 a가 양수 b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a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a고 그 다음에 주기성이 몇을 가져요? 2파이 나누기 b 이렇게 주기가 이렇게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죠? 자,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요걸 한번 볼까요? 요거를. 자, 또 바뀌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대. 그러면 여기서 뭔가가 더 추가돼서 플러스 C라는 놈이 추가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뭐냐면
얘가 x 대신에 뭔가를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얘는 평행이동한 그래프에 불과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볼까요? 예를 들어서 y는 3 sin 2x-2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최대 최소가 3하고 마이너스 3이야. 그 다음에 주기성은 x 앞에 있는 걸로 나눌 거니까 주기는 파이야. 이건데 그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나 변화한 거냐면 1만큼 옆으로 갔어 이거야. 그래야지 이 그래프가 나온 거잖아.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어 라는 내용이니까 얘는 그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옆으로 옮겼어요 라는 내용인 거지. 자, 그러면 여기 x에 이렇게 괄호에 담겨져 있는 i 말고 뒤에 그냥 생자로 d가 붙었어. 자, 생자로 d가 붙으면 뭡니까? y축으로 변한 거지. 자, 뒤에 5가 붙었어. 그러면 이렇게 옮겼어. x축으로 1만큼 옮겼어. y축으로 5만큼 옮겼어 라는 게 되는 거야. 그러면 뭐가 또 바뀌냐면 이거는 요 x축으로 1만큼 옮겼어. 이거는 주기성도 안 바뀌고 최대치수도 안 바뀌거든요. 근데 여기 플러스 5라는 놈은 뭘 바꿔버리냐면 최대치수로 바꿔버려요. 그대로 위로 올려버리잖아. 그래서 최대값이 뭘로 바뀌는 거죠? 3에서 5만큼 올라갔으니까 최대값이 8로 바뀌는 거고 최소값이 뭘로 바뀝니까? 마3에서 5를 올리잖아. 최소값이 2로 바뀌어요. 이렇게 해서 이 최대값과 최소값이 바뀝니다. 치역의 범위가 바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요 시험 문제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미지수를 구하여라. A, B, C, D가 몇이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요. 제일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사실 최대값, 최소값을 여기 있는 A하고 D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고 그 다음에 주기성을 이용해서 B를 구하면 되거든요. 자, 조금 어려운 게 사실 여기에 붙어있는 요 C라는 놈입니다. C. 왜냐면 요건 어떻게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대입을 이용해서 구하실 수밖에 없어요. 대입을 이용해서 여기에 뭔가 힌트가 하나 있을 거야. 힌트가 하나 이렇게 한 점이 딱 주어지면 그걸 이렇게 대입해서 미지수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인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코사인 같은 경우도 사인하고 이게 똑같은 유형을 가질 거니까 똑같이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다음 페이지는 중심 개념을 잠깐 볼까요? 중심 개념. 되게 어려워 보이거든요. 자,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여기 사인은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코사인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A, B, C, D가 양수 조건이라는 가정하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코사인도 똑같잖아. 그러면 최대가 A만 바뀌었어. 그러면 뭐가 돼? 최대가 A, 최소가 마이너스 A인 거지. 근데 거기다가 D가 딱 붙었으니까 D만큼 그대로 올리라는 거지. 그래서 최대값은 A 플러스 D, 최소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D인 거지. D만큼 올렸으니까 얘도 D를 더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까지. 자, 주기성도 바뀌죠. X 앞에 있는 계수 여기가 2가 붙었어. 그러면 2배만큼 빨라지는 거니까 이게 주기가 2분의 1로 줄어들어요. 빨리빨리 움직인다는 얘기지. 그래서 B분의 2파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탄젠트요. 탄젠트가 개빡치는 거죠. 얘는 또 모양이 다르잖아. 자, 모양이 다르니까 자, 여기다가 A를 곱한들 D만큼 옮긴들 얘는 최대값하고 최소값은 이미 없었어. 탄젠트가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 모양이 하나의 주기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쭉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 여기였었잖아. 그러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은 이미 없었어. 근데 여기다가 A 배하고 D를 더한들 최대값과 최소값을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으시죠? 뭐 당연한 거고. 자, 그런데 뭐가 바뀌냐면 얘는 주기가 바뀌죠. 주기가 원래 파이였잖아. 파이만큼 있었는데 이거를 B 배했으니까 B만큼 빨리빨리 돌아가는 거잖아. 그래서 B분의 파이라고 하셔야 되죠. 똑같아요. 자, 그런데 뭐가 바뀌냐면 탄젠트에서는 이게 시험 문제로 요새 잘 나오고 있어요. 탄젠트에서는 뭐가 바뀐다? 주기가 바뀌니까 뭐가 바뀌어요? 점근선이 바뀌어요. 점근선이 바뀌어요. 점근선. 아까 점근선 뭐라고 했었지? 주기를 나눠진 상태라고 했었잖아. 자, 그러면 y는 탄젠트 뭐 2x라고 하시면 여기서의 주기는 몇이냐면 2분의 파이야. 됐죠? 자, 그러면 점근선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점근선 0과 2분의 파이 사이 4분의 파이잖아. 그죠?
자, 처음 정근선은 4분의 파이고 그 다음 정근선은 여기다가 한 번 주기 간 거, 그 다음 정근선은 한 번 더 주기 간 거, 뭐 이런 형태잖아. 그래서 요거를 2n 파이라고 얘기하시면 되죠. 됐죠? 0바퀴 돈거, 1바퀴 돈거, 2바퀴 돈거, 3바퀴 돈거 이것마다 계속 반복이 되는 거니까 누가 정근선이 반복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어렵거나 이러진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 번만 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르지만 잠깐만 쉬었다가